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현장 연결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메타버스 행사라고 할 수 있는 AWE 2022 행사인데요.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은 물론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XR, AR, VR 관련한 기술들이 많이 시연이 됐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현장에서 행사를 함께 하신 장우석 대표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AWE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오셨는데 AWE가 세계 최대의 메타버스 행사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AWE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 이제 한국에서 좀 생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래 AWE는 Augmented World Expo라는 그 약자로 사실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이벤트였어요. 처음 시작한 이벤트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네. 산타클라라에서 처음 이벤트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후에 지금 한 5천 개 정도 이상의 회사와 한 6만 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AR, VR 그리고 XR 관련되는 그러한 어떤 제품의 소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약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러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은 행사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산타클라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열렸을 때랑 지금이랑 좀 참여하는 기업들의 종류가 좀 바뀌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처음에 저도 아마 그 초창기 한 1, 2, 3회 정도를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로 그때에 이제 한참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던 때에 주로 그때 참여했던 기업은 칩 베이스로 했던 그러한 하드웨어 업체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첫 회는 참석하면서 이게 아마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관련되는 이벤트다라는 성격을 좀 처음에는 인식을 했었었는데 그 후로 점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참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AWE 2022년에는 이게 단지 어떠한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제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서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만 해도 한 5천 개 기업 가까이가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모두 다 메타버스를 앞세워서 참가를 하고 기술이나 서비스를 설명을 한 건가요? 예, 이번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는 다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메타버스다라는 키워드를 베이스로 전면에 나온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원래의 시작했던 취지인 AR, VR, XR, MR 같은 그러한 기술을 베이스로 직접적으로 설명했던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럼 메타버스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기업들은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은 다들 이해는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의 약간의 그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다른 앵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공감을 받는 앵글이 혹시 어떤 거였는지는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세션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추후에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There is no M-world 이러한 세션에서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네네. 기본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다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거는 실제 이게 우리가 실생활과 그리고 버추얼 월드를 굉장히 시미리스하게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가상세계는 가상세계대로 실생활은 실생활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한 공간에서 또는 한 의미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There is no M world라는 게 이제 M world라는 게 메타버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아직은 메타버스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런 공감대도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주제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제 참가해서 한번 거기에 나온 분들이 어떠한 패널 디스커션 하는지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참가했던 분은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구글의 테크 어드바이저 했던 분과
그리고 오픈 AR이라는 즉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액티비티에 있는 프로그램 매니저 이렇게 두 분이 참석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M월드라고 굳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메타버스란 단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지 맞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데피니션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었고, 이제 그쪽에서 나왔던 것도 한 예가 애플과 디즈니의 CEO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였는데, 애플의 이제 팀 쿡 같은 경우는 이 애플의 어떠한 그 모토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애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굉장히 아직은 정의를 내려서 자기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제 M월드가 무엇인지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어떠한 그런 아리클을 보여줬었고요. 디즈니의 CEO였던 밥 찰팍 같은 경우들은 메타버스가 디즈니의 미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M월드를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는 아직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막 엉켜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어떠한 예를 들면서 한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모두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데 비해 이쪽 사람들은 메타버스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는 지금은 좀 빠르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상과 현실을 심리스하게 연결하는 게 좀 메타버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좀 기업들이 그런 심리스한 연결을 위해서 어떤 거를 많이 준비를 하고 보여줬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세션에서도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한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오즈의 마법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그 멋진 성을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실 그게 우리도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즈의 마법사의 화면을 쭉 줌아웃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줌아웃을 시키면은 이 줌아웃된 화면 자체에는 우리가 약간의 그 할렘과의 그 뒷골목처럼 네. 굉장히 어두운 화면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어떤 작은 문으로 보이는 게 메타버스의 그 오즈의 마법사의 월드가 보이는 식으로 그림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 하면, 현재의 메타버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두운 뒷골목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 블록체인이다, 웹3, 그리고 뭐 NFT다, 그리고 뭐 코인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 중에 어떤 게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의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하기도 현재는 어렵고, 이것들이 그렇다고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저기에 작은 틈으로 보이는 그 오즈의 마법사의 저기 성으로 우리는 갈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참가했던 어디언스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앞에 계신 패널들이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를 지금 내려주지 않으면 이 이후에 나오는 각 기업들마다 또는 각 개인마다 메타버스를 따로 정의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그 오픈 AR에 나왔던 매니저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조차도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저 오즈의 마법사인 저 성으로 가기 위한 그냥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게 메타버스인지를 정의 내려주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do it, 뭔가를 지금 실행해보고 같이 이걸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뭔가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혹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을 좀 필두로 한 아시아권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차이점도 좀 느끼셨나요?
그 이전에 제가 또 느꼈던 건 좀 다른 것들이 이번 이벤트에 느꼈었는데요. 올 중순에 산타클라라 이벤트에서 특히나 그때 퀄컴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 메타버스, 특히나 전체적인 이러한 그 버추얼 월드에 대한 시각은 일단 시작부터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어떤 컴퓨팅에 대한, 그러니까 칩이나 반도체에서부터 시작을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실질적으로 구동이 될 어떠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뭐 프로토콜, 그리고 실제 그게 실질적으로 그 사용하는데, 실생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여러 서비스, 뭐 페이먼트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붙거나 하는 식의 여러 레이어들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 AR, VR,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제 미국적인 접근 방식은 굉장히 bottom to up으로 접근을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반면 유럽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한데 굉장히 이번에 재밌게 느꼈던 부분은 유럽에서는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My data is my IP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 또는 내가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웹3에서 이야기하는 디센트럴라이즈 되었을 때에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내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내 데이터를 팔고 그거를 또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에 대한,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특히나 신경 많이 쓰는 그 GDPR에 대해서 굉장히 이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서로 잘 공유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뮬리스하게 우리가 뭐 A라는 어떤 버추얼 월드에서 있던 내가 B에 가면 완전 새로운 유저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서로가 잘 안전하게 블록체인 베이스로 공유가 될 거냐.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거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그리고 뭐 지역과 지역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로가 합의하에 이루어질 거냐. 이게 전형적인 제가 받은 느낌은 유럽인들이 이렇게 나라들이 붙어 있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이들이 이제 EU에서 살아가야 되는 환경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고민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아시안 쪽으로 넘어가면 아시안 쪽의 나라들은 실질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의 준비되어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창조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서비스들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컨텐츠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플랫폼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플랫폼들은 또 미국이나 뭐 그런 미주 지역에서 다 가지고 있고 뭐 아시아나 유럽은 그냥 이용하는 사실 입장이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입장이 되는데 메타버스에서 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뭐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러 나라와 또 협력하면서 표준화 작업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액티비티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꽤 깊이 있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업과의 많은 소통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기업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러한 서비스나 또는 우리 유저들이 만든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IP를 유지해 줄 수 있는지를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서도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또는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이거를 깊이 있게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또 정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 기업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도 부스를 이렇게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뭐 외국의 뭐 전문가들이 좀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땠는지 대표님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네네. 이번에는 그 K 메타버스 콘텐츠 유망 기업으로 AR 글라스를 만드는 기업이나 또는 메타버스를 베이스로 하는 교육이나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참가했어요. 이번에 그 유럽 이벤트 참가했을 때는 한 15개 정도 기업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재미있었던 거는 한국이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일단 이해가 좀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쉽다 보니 그 참가하는 사람 지나가면서 많이들 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몇몇 회사들은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자기들이 올해 했던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나름 만족스러운 부스 방문자들도 있었고요. 방문 기업도 있었고 또 다른 거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B2B로 원오원으로 이렇게 미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원오원 미팅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졌고 저도 이제 거기 있는 기업들 좀 푸시하다 보니까 이제 또 컨퍼런스 소규모의 컨퍼런스를 참가해서 거기에서 바로 자기들이 관심 있는 발표가 있으면 그 발표된 기업과 서로 직접 그 발표 후에 미팅을 가지는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사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데 혹시 빅테크 기업들의 메타버스 전략 관련해서는 좀 더 나온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 원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이렇게 AR, VR에 대한 확실하게 빅테크 기업이 가지는 회사라고 보면 메타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은 좀 소홀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제가 봤던 이제 구글에 있는 그 테크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 AW 이벤트의 하나의 같은 실행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AR, VR이나 이러한 또는 메타버스와 같은 데에서 많은 어떤 피드백을 주고 받는 그래서 그거를 구글 내에 앞으로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어떠한 그 AR 프로젝트나 VR 프로젝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그 세션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지는 랭귀지인 그 C# 랭귀지를 바탕으로 많은 그 MS 디벨로퍼들이 쉽게 그 VR 컨텐츠나 VR 게임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떠한 설명들을 좀 많이 해주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MS나 특히나 이제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또 하나 바라보는 거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앞으로 이 VR이나 AR, 메타버스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가 여기에 좀 더 적합한 방식으로 진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5G 기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 메타버스에 더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유럽 담당자들끼리 그러한 그 패널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5G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아직은 많은 나라가 다 5G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5G를 중심으로 뭔가 서비스를 다 개발하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특히나 이제 뭐 VR, AR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5G에 대한 기술은 필요할 거고 그거를 위해서 나라 간의 어떠한 이 기술 협력은 분명히 필요한 요소일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재밌던 두 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커피를 만드는 회사인 네슬레라는 회사. 자기들이 이제 이머시브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했었는데 네슬레에서는 두 개의 스타트업과 함께 자기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세이프티, 자기 직원들의 세이프티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VR 교육을 했다라는 그 사례를 좀 발표를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었던 기업이 그 파이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이자에서 이번 팬데믹 때 실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백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랩에서 랩 액티비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그걸 이제 VR로 교육하고 AR로 교육하는 그러한 컨텐츠를
실제 내부의 그 이노베이션 팀에서 아예 개발을 직접 해서 뭐 아이패드나 iOS나 안드로이드 OS 또는 뭐 VR 헤드셋을 통해서 자기들의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딜리버리하는 것들을 했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슬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그 진짜 메타버스에서 자기들의 어떤 스토어 같은 경우 만드는 것들도 한번 액티비티를 했고 해서 빅테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빅 컴퍼니들이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를 비롯한 이 AR, VR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다들 이해가 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또 오히려 외국의 기업들은 또 인프라에 좀 더 집중한다는 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한국 기업들도 이제 AR, VR 글래스 기업들도 많이 뭐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디바이스 종류도 인프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예, 그 디바이스도 엄밀하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뭐 인프라라고 할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뭐 인프라라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잘 디스트리뷰션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메인터넌스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재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처럼 이렇게 디바이스도 저는 일종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게 디바이스가 있어야지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컨텐츠들이 딜리버리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리모트 액세스를 하고 리모트로 관리했던 회사들이 이제 VR 솔루션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VR 솔루션을 바탕으로 또는 VR이나 AR 솔루션을 받아들여서 훨씬 더 리모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더 좀 이렇게 증강시키려는 액티비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팀뷰어라는 네. 저도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리모트로 PC 수리해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하는 이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예 AR 관련 또는 VR 관련 디비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이번에도 이제 그 팀뷰어라는 회사와 이번 한국 기업이 같이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결국은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컨텐츠를 올려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는 시작을 하는 걸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비즈니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그러면 약간 그런 디바이스 경쟁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이렇게 레이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 보면 그 디바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마나 간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AR 이제 디바이스 또는 뭐 VR 헤드셋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나 또는 메타에서 나왔던 이제 그러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하이엔드를 보고 있는 제품인데 사실 한국 기업 중에서도 우리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홀로렌즈나 또는 메타다 해서 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역량이 저희가 좀 아직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을 겪는 건 있는데 하지만 실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저도 보게 되었고요. 근데 좀 더 다르게 보면은 실제 이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사서 쓸 수 있는 데라고 하면 저는 B2B 쪽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이나 또는 요구하는 정도의 역량의 디바이스는 그렇게 하이엔드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가볍게 착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컨텐츠를 바로 좀 즉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물론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렴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저희 이 나라의 어떤 그 AR 기술이나 또는 VR의 기술들도 그 어느 정도의 약간의 러엔드 제품을 잘 만들어만 낸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도 지금 뭐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AWE 행사를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올해 이제 잘 보셨을 테고 내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예, 일단은 뭐 하드웨어적으로는 제가 작년부터 봤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우리 이재영 기자님도 안경을 쓰고 계신데 이제 거의 안경 정도의 그 무게 정도의 AR 글래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름은 비슷한데 그 다른 회사의 메타 매트리얼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와 함께 또 다른 어떠한 몇몇 렌즈 회사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이 도수가 있는 안경알을 AR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렌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년에 제가 기대하려면 AR 글래스가 좀 제대로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또 서비스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아직은 충분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들이 조금은 좀 정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산재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이 버추얼 월드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일관성이 있는 어떤 프로토콜이 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 플레이된 것들이 또 실생활에서도 직접 반영이 되어서 이게 물론 버추얼과 또는 이게 피지컬 월드가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실제 메타버스에서 이야기하는 시밀리스하게 이 실생활과 버추얼이 좀 같이 연결이 되고 또 반대 방향도 연결이 되어서 이게 그냥 우리가 게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또 다른 어떠한 그 라이프를 저희가 좀 살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AR 안경 같은 디바이스가 조금 더 내년에는 더 발전이 돼서 나올 것 같고 메타버스란 말이 나온 지가 3년이 돼가는데 아직 좀 정의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정의가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멀리서 또 저렇게 화상으로 인터뷰를 정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또 행사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같이 한번 이런 변화를 함께 보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긴 시간 정말 멀리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